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환경부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갔죠. 그 IT 기술로 도시 수자원을 관리한다. 여기서 보시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가 많은 도시에서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IT를 접목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고, 그래서 2030년까지 10개의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가 지자체들한테 공모를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공모 조건은 일단 불투수 면적이 70%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는 거고, 여기 침투 시스템 수질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. 또 거기뿐만 아니라 광주시라든지 우리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바로 이런 물순환, 스마트 물순환, IoT 물순환을 통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, 투수 포장. 자, 여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봤는데 하드웨어, 실질적으로 그런 그 스마트한 물순환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만한 것들, 그러한 제품, 이 물순환에 필요한 하드웨어들 역시 그 좋은 기술들이 있어야 되겠죠. 이런 도시에서 LID 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투수 포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도시 면적의 시가지 면적의 90% 이상이 불투수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, 그 불투수 면적을 다 투수 면적으로 바꿔버린다면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투수면이 유지돼야 될 수밖에 없다면 그 주변에 보완시설로 침투 축구라든지 침투 또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지만, 물이 전체적으로 잘 스며들 수 있는 투수 포장면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LID 시설들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정 필요한 곳에 보완하는 정도로 될 건데, 자, 어쨌든 투수 포장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다음 기회가 되면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. 오늘은 투수 포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. 자, 기존에 그 투수 포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공성 블록, 다공성 포장을 얘기해요. 이게 아스팔트로 된 다공성도 있을 수 있고, 콘크리트 투수 포장, 투수 블록도 있을 수가 있는데,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일정 크기의 돌, 일정 크기의 돌에 모래나 석분을 쓰지 않고 시멘트로 접합을 시키면 요 사이사이에 공극이 비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사이사이의 공극에 빗물이 스며들게 하겠다. 그래서 투수 포장을 깔아놨는데 참 좋은 생각이죠. 블록을 이걸 만들어 놓고 이 블록 자체의 투수 성능을 조사해 보면 참 잘 빠져요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록을 시공해 놓고 보니까 3개월, 6개월 지났는데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거죠. 아니, 투수 포장을 깔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이건 투수 포장을 깔 이유가 없죠. 뭔가 잘못됐죠.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뭔가,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. 또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어때요? 블록들이 다 막 울퉁불퉁해져 있죠. 자, 이 문제는 몇 가지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 경우에는 이 가로수의 뿌리가 위로 올라온 이유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줄로 나온 거 보니까. 그러면 가로수의 뿌리는 왜 위로 올라와서 이 블록을 울퉁불퉁하게 했을까요? 원래 나무 뿌리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. 왜?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양분과 수분 또 공기를 흡수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한쪽은 아스팔트로 돼 있고 또 한쪽은 불투수 포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 가봐야 물도 없고요, 공기도 없어요. 더군다나 양분도 없죠. 그럼 뿌리가 밑으로 가면 살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장이 울퉁불퉁해져 있기도 하고요. 또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블록과 블록들이 서로 어떤 그 힘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죠.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그 블록 제하 실험이라고 하는데, 이 블록 하나를 눌렀을 때 주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블록을 눌렀을 때 옆에 있는 블록이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 잔뜩 모래를 채워 넣어서 이걸 눌렀을 때 모래에 의한 마찰력에 서 옆에 블록이 같이 힘을 전달받아야 되는 정도죠.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.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?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시갈 쪽에 가면요, 이 블록 사이에 풀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. 자, 이렇게 풀이 자라면 이 풀이 왜 자랄까요? 일단 이 블록 사이에 줄눈재라고 하는 모래를 잔뜩 채워놨고, 그리고 여기에 빗물이 왔을 비가 왔을 때 모세관 현상으로 아래쪽 토양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잡초 종자가 발화해서 이렇게 풀이 자란 거죠. 자, 이렇게 풀이 자라면 이 풀을 뽑아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예, 이 풀을 뽑으면 밑에 있는 흙까지 다 딸려 나와요. 그죠? 그럼 블록이 또 울퉁불퉁해지겠죠. 예, 이 풀을 뽑을 수가 없어요. 그럼 이 풀을 뽑지 못하면 여기다 제초제를 뿌리면 될까요?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 제초제 뿌리면 안 되죠. 예, 상당히 이 잡초 문제는 실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난제로 얘기를 해요. 또 이 블록이 투수가 잘 되려면 공극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, 공극을 많이 만들면 강도가 잘 나올까요? 강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극을 줄였다 그러면 빗물이 잘 투수가 될까요?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일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,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블록을 까면 잔뜩 모래를 뿌려서 이 사이사이에 모래를 채워야 된다는 거. 근데 그때 모래를 채울 때 요 틈새만 둘눈이 타는 게 아니라 이 블록이 갖고 있는 공극 자체도 이미 상당히 많이 막힌다. 그래서 이 블록을 깔기 전에 투수 능력은 아주 좋았으나
블럭을 깔자마자 기준치 이하로 대부분이 떨어진다. 기준치는 0.1mm/s예요. 1초에 0.1mm씩 스며들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. 자,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시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래가 여기 사용하는 모래가요. 미분이 없으면 일정한 크기의 입도를 갖고 있는 모래를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그 줄눈제를 물로 씻어가지고 미분을 다 딱 씻어낸 다음에 써야 되겠죠. 현실적으로 안 만든다는 거죠. 현실적으로 이 모래를 여기 사이에만 쫙 뿌려줄 수 있다면 이렇게만 여기다만 모래가 딱 쏟아지게끔 쭉 가서 하고 정석껏 한다면 되겠죠. 이 블럭 제조회사한테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가능한 한 안 들어가게 좋은 모래 쓰고 여기 위주로 줄눈제를 집어넣는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하고 블럭 만드는 사람하고 틀리죠. 시공하는 사람은 단가를 줄여야 되고 한꺼번에 많은 시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.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. 자, 그렇다면 근본적인 걸 해야 되겠죠. 줄눈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때요? 그죠? 줄눈제를 쓰지 않아도. 그럼 전제는 뭐죠? 이 블럭 하나를 눌렀을 때 줄눈제 없이도 이 힘이 사방의 블럭들에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줄눈제 안 넣어도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타입의 블럭은요. 블럭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게끔 만들었어요. 그럼 이 블럭을 누르면 여기가 힘이 이쪽 블럭에 전달되고 이쪽에 의해서 이쪽 블럭에 전달되겠죠. 즉 줄눈제를 넣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누르면 그 힘이 사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등치마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. 자, 또 하나는 어때요? 여기 틈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선 잡초가 자랄 수가 없겠죠. 또 블럭에는 공극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블럭이 강도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나올 수 있죠. 자, 투수 능력이 지속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. 울퉁불퉁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. 잡초가 자라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. 그런데 블럭이 공극을 안 뒀고 블럭이 다공성도 아니고 투수가 어디가 되죠? 투수 블럭을 깔려고 하는데 투수가 안 돼. 뭔 소용이 있어. 그죠? 자, 그런데 요 블럭의 요 틈 있죠? 요쪽 틈, 요쪽 틈, 요 틈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가게끔 만든 거예요. 그 틈을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게 만들었는데, 자, 그러면 그 틈도 여기 흙먼지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쌓일 거고, 우리 신발에서 흙도 떨어질 거고, 그 빗물과 같이 여기로 스며들어서 빠질 때 그러면 여기 틈이 막히지 않겠습니까? 당연한 질문이죠.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. 여기에 틈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넓어지게끔 만들었어요. 요 틈이 이렇게 좀 깊어지죠. 다시 얘기하면 아래쪽이 틈이 넓어지게끔 만들었다면 아예 흙먼지가 안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밑에가 넓으니까 중간에 쓰지 못하고 떨어지겠죠. 그렇죠? 중간에 쓸 수가 없죠. 도저히.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공간 밑에 이렇게 빈 공간을 두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먼지가 이 공간을 채울 때까지는 이 틈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. 이러한 원리로 실제로 시공한 지 7년, 8년 된 현장이 부등치마나 잡초 발생이나 그 투수 능력에 지속적으로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. 물론 우리가 그 새로운 유형의 투수 블럭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이 블럭은 뭐냐면요. 틈새 투수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. 틈새 투수. 아까 그 일반 블럭하고는 차이가 뭐죠?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죠.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그 줄눈제를 넣기도 좀 더 편할 거고요. 좀 더 넓으면 여긴 모래니까 그래도 좀 덜 막히지 않겠는가. 그죠? 그럴 수 있어요. 다만 이 블럭을 누를 때 이 블럭들이 힘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이 모래가 꽉 잘 채워져야 되겠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잡초의 문제라든지 또 여기가 지금 틈이 어느 정도냐면 1cm 이상 벌렸거든요. 이 틈새 블럭의 정의가 1cm 이상의 틈새를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이힐 신는 분들이 여기 뒷굽이 꽉 껴가지고 발목이 삐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이 구청의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어느 경우는 그로 인해서 뭐 발이 뼈고 또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가지 부분에 이런 것들을 쓰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해요. 자, 이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코어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. 투수 블럭은 이 블럭 자체의 투수 블럭은 어차피 막힐 수밖에 없으니 한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어서 투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코어 블럭의 특징인데요. 이 경우에 보시면 빗물이 여기 떨어지면 이 빗물이 알아서 여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? 좀 쉽지 않겠죠.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빗물 중에서 일부 일로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다. 또 역시 줄눈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잡초의 문제라든 이런 문제도 있다.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제품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. 또 홀블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투수 블럭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요만큼의 구멍을 이렇게 뚫어준 거예요. 완전히 뚫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뚫어주면
그러면 여기서 설사 아래쪽이 막히더라도 요 부분 덜 막히겠죠.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해요. 아까 투수 블럭이 이 휭강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래쪽을 몰탈 블럭으로 하면 휭강도가 또 웬만큼 나올 수 있겠죠. 그 대신에 요 구멍 쪽이 아래가 막혀버린다면 투수 능력이 확 떨어지긴 할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투수 성능 지속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정말 지속 가능한 물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, 문제는 이런 그 다양한 아이디어, 다양한 기술이 나오게끔 하는데 방해 요인이 있게 돼요. 자,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볼게요.